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박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가 술잔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지시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어제 국민신문고 고발을 접수하고 박 씨를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존칭을 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 좀 사다 주세요.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 박 씨에게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박 씨 측은 전 매니저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박 씨 측은 전 매니저 2명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박 씨가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박 씨가 사적 장소에서 비의료인에게 의약품을 투여받았다는 건데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감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매니저들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 씨가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어허. 자, 오늘 오전입니다. 경찰은 신문고를 통해서 박나래 씨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해 배당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내역을 보면은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입니다. 또한 고발장에는 박나래 씨 외에도 박나래 씨의 어머니, 그리고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머나. 자, 이 전 매니저들은 최근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고요. 법원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귀가 번쩍 뜨인 게 박나래 씨 상대로는 뭐 전 매니저들이 이런 문제제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는 건 어제 들어서 익히 들어서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 중엔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 어머니까지 포함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이게? 박나래 씨가 이제 워낙에 잘 나가는 연예인이고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1인 기획사를 설립했던 것 같습니다. 어허. 그 경영 과정에는 어머니 모친도 같이 관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박나래 씨가 이 1인 기획사를 세울 때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소장에 혐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박나래 씨는 오히려 그 실무 작업을 했던 건 해당 그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제없이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보고를 받고 안심했던 건 도리어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또한 진실 공방으로 번져갈 것 같고요. 네. 지금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게 이 매니저들의 주장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의사는 정범, 대리 처방을 박나래 씨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왔는데 내려준 것이니까 박나래 씨는 교사범으로 의율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묘선 기자님 어제 저희가 박나래 씨 측 관련해서 이제 이 갑질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박나래 씨 본인 입장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박나래 씨 소속사 측만 얘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박나래 씨 본인은 입장은 안 나왔어요? 네, 본인이라기보다는 일단 소속사 측, 소속사의 공식 입장은 일단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대략적인 입장과 함께 진실 공방 그리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 매니저 측이 박나래 씨의 여러 사생활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 하면서 협박, 압박의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말씀 나누었던 네. 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역의 지연에 관해서는 네. 일단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전 직원들이 맡았던 부분인데 그것을 모두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진실 공방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함께 근무했던 그 직원 2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도 모두 수령을 했는데 네.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요구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갈수록 커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뭐 언론사의 제보라든지 이런 압박의 형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박나래 씨 측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겠지만 일단 그 중에서 하나 파악된 부분이 있는데 네. 전 매니저 측에 약 2,500만 원 정도의 횡령건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확장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런 의혹은요. 어제에 이어서 진전된 내용은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안진용 기자님 지금까지도 보면요. 박나래 씨 측의 입장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의 입장이 팽팽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쪽이 옳다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힘들어요. 단언하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경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고 또 그리고 어떤 의혹, 어떤 뭔가 불미스러운 소문만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안지훈 기자님 이미지에. 그렇다면 박나래 씨가 지금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은 타격을 입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오늘로 예정됐던 신규 예능 프로그램의 녹화는 취소됐습니다. 어허. 그거 외에도 박나래 씨가 지금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각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이 제작진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출연하는 분량을 편집을 한다면 그건 마치 박나래 씨가 잘못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박나래 씨의 빠른 입장 표명이 필요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주말 사이에 또 방송이 되거든요. 그 전에 1차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계속적인 공방이 이어진다면 제작진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추가 녹화에 대해서는 박나래 씨가 잠시 좀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박나래 씨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 뭘까요? 네. 왜냐면은 본인들이 뭐 이미 퇴직금도 지급했고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지급을 요구해서 이거에 더 이상 끌려낼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논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술자리 강요라든지 진행비를 쓴 다음에 주지 않았다든지 의료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데 조목조목 반박하진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 제기일 수는 있는데 앞서 나온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새로운 의혹 제기라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지만 앞선 여러 의혹들을 하나하나 직접 반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입장 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안진용 기자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고 보는 게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어제 저희가 처음에 이 내용을 보도할 때만 해도 전해드릴 때만 해도 물론 이 뭐 금전 문제도 어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루 지나서 소속사 측은 금전 문제에 상당히 집중해서 반박을 하는 네, 모양새인데 어제 내용 중에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물론 전 매니저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보세요. 저 내용 보세요. 안주 심부름. 그 안주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대기를 시켰다는 등 그리고 술자리 강요 그리고 술을 못 마시니까 술잔을 던졌다는 그런 보세요.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지금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진용 기자님 아까 중요한 점 짚어주신 게 앞에 부분은 안 중요한 거야? 지금 돈 문제만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집중해서 반박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장에 해당 내용들이 다 적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이 폭언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24시간 대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이거를 수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해명을 내놔야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해뿐만 아니라 특수상해로도 지금 고소장을 넣었는데 특수상해라는 것은 또 위험한 물건으로 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요. 아마 매니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제 술자리에서의 술잔을 뭐 이제 던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도 따를 것이고 지금은 매니저들이 오히려 나를 협박하고 돈,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런 고소에 이르게 됐다. 물론 어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입건된 사람들은 좀 항변을 하기 나름입니다만 더 사건의 본질적인 것은 안진영 기자님이 짚어주셨듯이 이 고소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일일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오늘 어느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그 댓글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전 매니저들이란 사람들이 박나래 씨는 지금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연예인이잖아요. 정상급에 있는 연예인, 출연하는 작품도 엄청 많고 인기도 많고. 박나래 씨라는 이른바 거대한 산을 상대로 그럼 잊지도 않은, 즉 무고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잊지도 않은 걸로 신고하게 되고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로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무릅쓰고 지금 박나래라는 거대한 산을 상대로 싸울까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박나래 씨가 진짜 있다 그런 뜻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 수사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예단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사실이라면은 박나래 씨는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 정도의 대중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사안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입장이 나오고선 지금 만 하루 만에 입장이 나왔는데 대중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갑질이란 키워드에서 과연 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느냐, 맞다 아니다 정도는 내가 없으면은 없습니다라고선 답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상해 입건이 됐으면은 경찰에서 입건까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까지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술잔을 던져서 그로 인한 상해를 했다면은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은 나는 술잔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가장 상식적으로 대중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는 대중적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민신문고에 인기 방송인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외에도 어머니 고 씨와 1인 기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과 전 매니저가 함께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술잔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시켰고 심지어 대리 처방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1억 원가량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박 씨 측은 갑질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곧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박 씨의 어머니가 7년 전부터 운영한 기획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스타일리스트만 있어가지고 자주 안 와요. 그 박나래가 와가지고 뭐 한번 떡을 돌린 적이 있어요. 기존 소속사를 나온 박 씨는 어머니의 회사에서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이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등록 회사를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바로 어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머나.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로부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고 있고요.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박나래 씨의 비위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박나래 씨랑 전 매니저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양쪽 다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나래 씨가 사실 지난해 9년 동안 함께 일했던 소속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이나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매니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박나래 씨가 9년간 몸담은 소속사를 나오면서 함께 나온 매니저들이 있는데 즉 약 1년 정도 일을 했겠죠. 네. 이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움직였다는 건 박나래 씨와 뜻이 맞았다는 건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주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게 사실이면 굉장히 사안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내용이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지금 놀랍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김묘성 기자님, 눈에 띄는 게 박나래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어떤 행위 그런 게 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적인 괴롭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주장입니다만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는 것은요. 네. 안주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여러 사람을 함께 초대를 해서 맛있는 것을 베풀고 술자리를 갖고 이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되는 건데 안주 심부름을 시켰다. 그리고 파티 뒷정리를 맡겼다. 술자리를 강요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위해서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켰다라는 부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일까지, 그러니까 박나래 씨의 가족과 관련된 일까지 맡기는 가사 도우미로서의 역할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폭언을 들었고 더 나아가서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병원 예약이나 대리 처방 같은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도 감당해야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금전적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비 정산 문제인데요. 네. 회사 일을 함께 하면서 개인적으로 급하게 쓰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후에 제대로 다시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네. 그런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매비 같은 것들에 대한 미지급도 있었다라고 전 매니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이 종류별로 상당히 많아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근데 아마 이 내용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이 아하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가 왜냐하면 지금 안주 심부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반 술집에서 먹었으면 안주 심부름이란 말이 안 나왔겠죠. 안주 심부름이란 말로 유추해 볼 때 박나래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자기 집 안에 이른바 나래바라는 그런 어떤 이 시설 같은 걸 갖춰놓고 지인들, 아주 친한 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뭐 술자리를 한다. 그런 예능에 파닥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혹시 이제 그 자리가 아닌가 일단 추정되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안지용 기자님 전 매니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복수라는 거는 입장 표명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내용이 사실 이게 지금부터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장은 밀린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산적으로 내가 돈을 받지 못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먼저 넣었다는 거죠. 그것도 뭔가 일상적으로 이 상식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대리 처방 관련된 겁니다. 아하. 대리 처방을 했는데 과연 어떤 약품에 대한 어떤 약물에 대한 대리 처방이었는지 이건 역시 사실로 밝혀진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이런 여러 문제 제기, 특히 이 밀린 비용을 정산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요청을 하니까 박나래 측에서는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게 전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일단 허주혜 변호사님이 이제 법률가시니까 물론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일단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분들의 주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일단 놀랍긴 해요. 근데 허주혜 변호사님 일단 주장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아까 보세요. 자신들을 가사도우미, 즉 24시간 대기시키고 가사도우미, 안주심부름, 또 어떤 약품, 특정 약품, 뭐 구체적인 약품 이름은 안 나왔지만 대리 처방도 시켰다. 그리고 술잔 던져서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진행비 정산도 안 했다. 등등등. 지금 혹시 물론 주장이긴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장이긴 합니다.
이게 혹시 정도가 심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했다는 사정을 법률적으로 좀 풀어드리자면 이후에 본안 소송, 그러니까 이 매니저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걸 왜 대비해야 되느냐? 청구 금액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1억 정도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만약에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박나래 씨 측에서 순순히 손해배상 비용을 다 지급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나중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소액이라고 하면 사실상 아파트까지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큰 범위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내지는 그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매니저들 얘기로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사무소 위조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가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집행을 대비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로 미리 재산을 붙들어 놓는다라는 전략을 택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명예훼손이나 사무소 위조가 밀린 어떤 그 진행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사무소 위조랑 밀린 진행비를 지급해달라는 것은 이른 크게 관련이 없는 범죄 혐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박나래 씨 소속사 측에서 명예훼손 내지는 사무소 위조를 들고 나오는 어떤 범죄 성립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단순히 매니저들에게 이런 식으로 겁을 줄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고소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다른 협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를 좀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네네.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사실상 양측의 대립이 심하고 여러 가지 혐의가 관련되고 더욱 사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 측에서 일단 가압류부터 진행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앞서 이제 이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들 복수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밀린 비용 정산해달라 등등등 얘기하니까 박나래 씨 소속사 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했다더라라고 이제 우리가 전해드린 거지만 오늘 이 사안이 이제 알려지고 터지고 난 이후에는 수많은 우리 안지용 기자님도 계시고 우리 김묘성 기자님도 계시지만 우리 수많은 기자들이 막 소속사에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공식 대응 들은 건 없어요? 지금 소속사 측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조심스럽고도 약간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입장을 전하겠다. 조금 유보적인 자세로 이해가 됩니다. 김묘성 기자님, 보통 우리가 이제 연예인분들, 유명인분들에 대한 어떤 이 불미스러운 일,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해당 본인이나 소속사 측의 입장, 대응 입장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다,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그런 게 많았죠. 태반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소속사 입장 다시 그래픽 보여주세요. 보면 물론 이거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루어 진작이지만 유추해보는 건데 그 뉘앙스가 일반적인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이건 사실무근이다 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 중이다,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입장 전할 것이다. 혹시 여기서 뭐가 좀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지나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요. 일단 박나래 씨는 애초부터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됐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위험이냐? 아까 술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술자리가 사적인 영역에서 그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술자리가 캐릭터가 되고 캐릭터가 되면 또 돈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적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까지 그 일에
뭐 도움을 주게 되고 이러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사적 영역이면 사적 영역일 뿐입니다라고 해서 정리가 가능하지만 그것 자체 파악이 어려운 형식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이 정도의 지금 볼세요. 오늘 이 사안이 터졌는데 터진 지 몇 시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안이 터졌는데 물론 소속사는 소속사대로 지금 이 진위를 파악하고 박나래 씨를 통해서 뭐 상황을 파악하겠지만 이 정도의 이 파장이 벌써부터 커지는 정도면 누구보다도 박나래 씨 본인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연예인의 불미스러운 일 터지면 소속사 뒤로 숨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입장을 다 명쾌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입장 밝히고 정리하고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막 그래왔잖아요. 그러면 박나래 씨의 앞으로의 어떤 대응 태도는 어떻게 전망해 보세요?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소속사 안에서 일하는 매니저들이 입장을 정리를 해주죠. 근데 가장 가까이서 함께 일하는 매니저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3자를 통해서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또 중요한 거는 골든타임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거졌는데 빠르게 박나래 씨가 입장을 정리해서 해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은 대중들 입장에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박나래 씨가 지금 굉장히 유명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이걸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죠. 즉 내가 혼자서 입장을 밝힐 뿐만 아니라 제작진들과도 어떠한 입장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건 아닐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